네, 안녕하세요. 길기훈입니다. 네, 그래서 밴드, 리볼브, 트위스트 등 마지막에 했었던 게 디포메이션 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조금 다뤄봤습니다. 그 외에도 메일스톰, 스트레치, 그리고 테이퍼, 그리고 케이지 에딧 등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라이노에 대한 그런 실현 불가능한 형태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상상하기도 어려운 형태들을 좀 많이 보고 싶으시면 여기 디포메이션 툴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걸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푸시풀 툴도 옆에 있으니까 푸시풀 혹은 이렇게 서피스를 어떻게 자르고 하는 방법들 인셋도 여기 있네요. 자, 간단하게 저번에 했었던 강의 토대로 이렇게 또 하나의 선과 선을 그려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생긴 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두 개의 선을 로프트를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런 특이하게 생긴 면이죠. 이 면을 여기 보시면 네, 디포메이션 툴에 플로우 얼룩 커브를 눌러서 오브젝트 커브 1, 커브 2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 봤어요. 지금 Analyze라고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버튼이 있죠. Analyze Direction, Flip Direction이라고 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어디가 앞면이고 어디가 뒷면인지, 그리고 이 방향, 면이라는 거는 방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이노 지금 보시는 이 쉐이디드 모드에서는 방향이 딱히 보이진 않지만 라이노 자체적으로는 어, 방향의 앞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면을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익스트루션 안에 하나의 면을 선택해서 지워버리게 되면은 여기는 반드시 이 속이 안쪽을 향하는 면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밖쪽을 향하고 있는 면입니다. 어떻게 보냐? Show Object Direction이라고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색깔이 Direction Analysis라고 해가지고 네, 면의 방향성을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면이 있으면 자, 다시 한번 끄고 요걸 다시 클릭을 하시면 면의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곤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또 조금 어떻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리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리본.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두 선을 직선을 이렇게 옵셋을 해서 로프트를 한 거랑 같은 개념이고요. 아이소 커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피스 아이소 커브를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서피스 아이스 커브 켜놓으면은 와이어프레임에서는 쉽게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이제 이 면의 U와 V가 되겠죠. 근데 보시면 이제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쪽은 어, 이 면의 Z 방향이죠. 그렇죠? 이 면의 방향과 수직을 향하는 이제 노멀이라는 노멀 값에 해당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U고 하나는 V겠죠. 근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reverse U, reverse V 혹은 swap UV가 있습니다. flip direction은 이제 이 면의 방향, 그러니까 이 면이 향하고 있는 게 어떤 쪽이 앞쪽인지 뒤쪽인지를 알 수 있게 되겠고요. reverse UV는 말 그대로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swap UV는 이게 U라고 하고 이게 V라고 하면요, 이 두 개를 색깔을 바꿔주게 됩니다. 어느 때 사용하면 좋으냐? 나중에 이게 도로와 같은 이미지를 이제 기초 강의에서 아마 로드 텍스처를 사용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구글에서 로드 텍스처를 하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하고 JPG로 간단하게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주고요.
네, 명령어로는 이제 이후에 알게 되겠지만 MQ, 자, MQ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선택하셔서 보시면 지금 unnamed라는 아마 이름으로 메테리얼이 맵핑이 돼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안 써져 있죠? 로드라고 이름 써주고요. 자, 렌더 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문제가 없네요. 뭐 여기에서 숫자, 리핏만 좀 더 키워주면 되겠죠? X, Y니까 한번 요거를 한 100으로 이렇게 늘려주면은 혹은 10으로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고 리피트 UVW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직으로 되고 있는 그 방향이 W인 것 같습니다. 5로 해주면 이렇게 차선이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 차선을 2개로 해주면은 일반적인 도로의 형태처럼 보일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디렉션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swap UV를 하시면 어떻게 바뀔까요? 네, flip direction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은 딱 보여지진 않는데 direction dir 해서 swap UV를 해볼게요. 음, 네, 이 상태에서 dir swap을 해주시면요. swap을 해주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바로 이게 적용되진 않고 한번 F10으로 선에 있는 점 하나를 이렇게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조금 다시 돌려놓을게요. 네,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바로 진행은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선에 대한 그 매핑은 똑같죠? 근데 이 면의 방향이 다르게 인식이 돼서 dir swap을 다시 하시고 이상하게 바로 되진 않은데 이렇게 하나의 컨트롤 포인트를 조금만 움직여 보시면요. 아마 렌더링에서는 바로 바뀔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과 후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면의 방향성들이 이 면의 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면의 결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게 어널라이시스에서 이 디렉션 여기 이 면을 볼 수 있고 플립 디렉션이라고 해서 단축키로는 FLIP인데 제가 사용하는 거는 FQ입니다. 그래서 플립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디스플레이에서 보시면 여기에 디스플레이 창 윈도우에 디스플레이 있죠? 판넬에 디스플레이 판넬 보시면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컬러 백페이스가 현재 꺼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컨트롤 알트 D라고 해서 다크 모드로 보시면 네, 이렇게 어둡게 새겨 있죠. 그래서 컬러 백페이스 컬러를 예를 들어 네,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뒷면은 노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의 색깔 차이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 디렉션을 딱 바로 이제 플릭 FQ로 이렇게 이 UVW 중에 W를 이제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렌더링 할 때 특히나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할 거잖아요. V-Ray, Enscape 혹은 뭐 D5 렌더링 등 다양한 렌더 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면에 두께가 있지 않고 이렇게 면에 방향성이 나타난 것을 이거를 이제 이 방향성을 어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렌더링 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두께가 없으면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두께를 나중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방금 다크 모드 컨트롤 알트 D로 다크 모드를 활성화시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백페이스 앞면은 그냥 원래 색깔이고 뒷면은 노란색으로 뭐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는 기본은 뭐 제가 검정색을 사용했던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하나 재밌는 것들 몇 개 보여드리면요. 이제 아날라이시스에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디멘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디멘션도 디스턴스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랭스도 알아볼 수 있고 뭐 여기서 레디어스 등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측정하고 아날리시스 그러니까 어, 네,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라이노 그래서포에 훨씬 더 이런 툴들은 많이 있긴 해요. 그 중에 그래도 그나마 좀 쓸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 끝 포인트, 선의 포인트 끝점이 어디 있는지 찾아줍니다.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겠지만 간혹 가다가 선이 꼬여 있거나 예를 들어 지금 한번 또 그려볼게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쉬프트로 쭉 가다 보면은 자 보기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선이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아날리시스로 이렇게 쇼 커브 엔드를 보시면 커브 엔드가 이렇게 심이 아니라 두 개 보시면 여기 스타트 엔드만 키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하면은 이 뭐야 이게 이상하게 면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는 선 자체가 꼬여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네, 분석 툴이 되겠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 또 여기에 재밌는 게 이제 커비처 어널리시스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잘못해서 눌렀던 버튼이 CA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면인데 아이소 커브가 지금 켜져 있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이소 커브 보통은 저는 꺼놓고 있고요.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아이소 커브 지저분하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뭐 한 3개 정도 보여드릴게요. 네, 커브처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가우시안 커비처라고 해서 오토 레인지를 누르시면 이 면의 곡률의 정도를 이 측정을 해가지고 곡률이 더 심한 곳, 더 뭐 이렇게 압축이 된 곳, 여기도 압축이 됐죠. 여기는 뭐 더 팽창이 됐고 그런 면의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런 툴입니다. 이게 언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라이노를 잘 쓰고 있다. 나는 있어빌리티라고 하는데 오래된 말로는 네, 라이노를 좀 있어 보이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고요. 애드 오브젝트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없죠. 근데 곡면 같은 거를 모델링 할 때 예를 들어 자, 요걸 해볼게요. 원을 그리고 자, 이렇게 타원을 그리고 그죠? 비슷한 형태로 타원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릴게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선으로 직접 스케치로 이렇게 못생긴 감자를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유사하죠? 생각보다 유사하게 생긴 세 가지의 원통이 있겠지만 이들은 사실 다 다르게 생긴 그 곡률이 특히나 이 녀석은 그 곡률이 온전하지 않겠죠. 그 곡률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여기 커비처 아날리시스고요. 반드시 오토 레인지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마 조금 쉽게 맥스 레인지, 가우시안이 안 되겠다면 뭐 다양한 버튼들을 통해서 뭐 믹스 레디어스, 미니멈 레디어스, 민을 사용을 하면 좀 오히려 쉽게 볼 수 있겠네요. 이 면의 균질함, 어떻게 이 곡면이 균질하게 이어져 있는지 여기는 더 수축이 됐죠? 그죠? 여기 팽창되고 여기는 사실 엣지 아이스코코를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우글우글 거리죠. 네, 스케치로 해서 이렇게 선이 지저분하게 나타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시공하는 결과적으로도 똑같이 물론 얘네 둘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완전 다르지만요. 네, 모델링의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실제로 이제 마무리돼서 이제 시공이 되는 단계에 가면은 얘가 나을까요? 얘가 나을까요? 그리고 또 얘가 나을까요? 얘가 나을까요? 시공하기에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지오메트리 그리고 치수도 실치수로 할 수 있으면은 시공하기에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 커비처 어널리시스를 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곡면 패널이나 곡선으로 되어 있는 뭐 곡선 형태의 발코니 디자인 같은 거를 좀 다뤘었었는데요. 네, 처음에 그 티스플라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섭티 툴로 이렇게 비정형적인 곡면을 만들고 나서 이거를 그래스호퍼로 그 곡면을 이렇게 조금 다듬은 형태로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보였던 면이 이렇게 이제 다 아크죠, 아크. 어 호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호로 이제 다 수정이 되면서 네,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시공하기 간편한 그런 선과 면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분석 툴, 아날리시스 툴이 있고 그 분석된 값을 통해서 적당한 값으로 얘를 수정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그래스호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알려드릴 게 뭐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들의 작업 그런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커비처 아날리시스에 대한 그래픽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좋은 하나의 툴적인 요소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또 있으면 여기 보시면 네, environment 맵이라고 해서 여기에 environment라고 해서 이제 크롬의 느낌으로 바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골드 유광, 골드 무광, 뭐 스피어스 스페이스 니들 뭐 다양한 이런 그 인바이런트 맵을 이 면에다가 투영을 해서 얼마나 균질하게 이게 반사가 되는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그 건물을 만들 때 뭐 유리면으로 표현을 해줘도 되겠죠 일시적으로 혹은 뭐 크롬으로 어떤 식기구나 아니면은 수전 같은 것들을 디자인할 때 이게 면이 잘 이렇게 고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도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그 지브라 애널리시스라고요. 또 여기 보시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리존털, 버티컬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이제 면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거죠. 여기는 그렇지 않고 이거 같은 경우는 면이 막 이상하게 우울하다라고 측정이 됩니다. 호리존털로 보면은 더 느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어떤 물체에 대한 면의 균일성 혹은 이 곡률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사실 사람의 눈은 더 정확하죠. 사실 이런 그래픽적인 이런 지표들을 보여주면서 네, 제가 했었던 디자인이 지금 해온 이렇게 단계적으로 절차를 걸쳐서 이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이 원통이 완벽한 디자인임에 분명합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또 뭐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이게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룰 수도 있고요. 또 여기 헬프 버튼을 통해서 어떤 뭐 실제로 어떤 예시로 쓸 수 있는지도 잘 나타나니까요. 다른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날리시스 이 분석 툴 중에 요거가 있습니다. 해골, Select Bad Object. 네, 간혹 가다가 라이노에 이상하게 막 오류가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라이노 이제 이미 고수들이시잖아요. 네, 뭐 내가 이제 고수가 됐는데 아직도 라이노 파일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예제 파일은 57MB 이렇게 뭐가 모델링이 많긴 한데 사실 무거운 편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모델링을 막 했는데 이상하게 막 1GB, 2GB 되면서 저장도 안 되고 열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실제로 조금만 움직이려면은 갑자기 막 다운이 되고 막 할 때가 있죠. 렌더링은 뭐 꿈도 깰 수 없고 꿈도 꿀 수도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모델링을 너무 뭐 그러니까 좀 모델링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문제되는 모델링이 있거나 이게가 되겠죠. 모델링을 뭐 가볍게 잘 운영하는 방법들은 추후에 알려드릴 건데요. 이상하게 뭔가 문제가 되는 모델링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에러가 있거나 에러 코드나 아니면은 어떤 뭐 이렇게 면이 많이 꼬였어 가지고 실제로는 생각보다 보이는 거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이런 원통처럼
보이는 거는 멀쩡한데 생각보다 여기 속에 있는 이게 속상한 그런 오류가 많은 것들을 자동적으로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cell bad object 하면요. command select all object that do not pass check. 그래서 검사를 해놓고 나서 어, 이렇게 검사를 한번 해주고 사실 할 필요는 없죠. 근데 cell bad object라고 해서 is all valid라고 일단은 뜨네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요거 한 번에 cell bad object를 했는데 현재는 no bad object selected. 다행히 모델링이 좀 그렇게 막 엄청 빡센 모델링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다행히 bad object가 없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오브젝트가 있어서 작업이 이상하게 안 되거나 지체되거나 아니면 뭐 용량이 이상하게 너무 크다 싶을 때는 요 아날리시스 툴에서 cell bad object를 한번 눌러서 검색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모델링 작업이나 아니면은 뭐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자주 검색을 이렇게 눌러보면서 이상하게 용량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한 번씩 눌러보면은 한두 개가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잡아먹곤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솎아낸다고 해야겠죠. 네, 뭐 농산일에서는 이렇게 솎아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안 좋은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은 얘를 찾아서 수정을 해주거나 다시 그리거나 아니면은 뭐 필요에 따라서는 지워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게 되게 라이노 상에서도 좋고 여러분들 컴퓨터 워크 일하는 네, 효율성도 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부 다 다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꽤나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죠. 단순히 그냥 모델링으로 해서 선에서 면 만들고 면에서 뭐 인면 만들고 인면을 또 이렇게 구불구불 만들어서 뭐 이렇게 구렁이 같은 것들 만드는 것도 하나의 예제이긴 하지만 또 라이노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면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이 면의 가치, 그러니까 이 형태가 쓸모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 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저도 다 다뤄보진 못해가지고 이게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애용하는 몇 가지들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긴 강의 22분이나 걸렸네요. 네, 분석 툴에 대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혹시나 뭐 이런 거 알아보고 싶다 혹은 제가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또 강의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사용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